이 영상은 시작부터 왓츠맨의 결말을 스포일러하는 만큼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인류 멸망의 위기를 앞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과 소련, 그런 둘을 완벽하게 저지해낸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의 영상의 주인공 오즈만디아스인데요. 하지만 그 방법이 다소 해괴합니다. 바로 뉴욕의 거대 문어 괴물을 떨궈서 뉴욕 시민의 절반을 죽이고 외계인이 쳐들어올 것이라 선동하는 것인데요. 영화에서는 직관적인 설득력을 높이고자 닥터 맨하탄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말이기도 한데요. 오즈만디아스는 왜 문어 괴물을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었는지, 그게 왜 효과가 있었는지, 그가 정말 영웅인지 이번 영상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닥터 맨하탄의 탄생이나 로우셰크의 어린 시절과의 연관성 등 그 영향력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왓츠맨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왓츠맨의 결말은 진정한 수미상관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왜 문어 괴물을 떨어뜨리기로 생각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즈만디아스의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는 과거에 영웅 내지 모험가 기질로 가득한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했습니다. 마치 니체의 초인사상처럼 모든 한계와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모험가 범죄 조직 소탕을 즐겼는데요. 하지만 전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실패를 직면한 데서 후자는 이 세상의 악이 범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다 코미디언한테 두들겨 맞기까지 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런 그는 공포를 극복하는 데서 공포와 타협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의 히어로 네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오즈만디아스라는 이름의 주인인 람세스 2세는 고대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 한 명으로 더 이상의 전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협정을 해낸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로어셰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로어셰크는 공포를 극복하는 영웅이 되려 하는 반면 오즈만디아스는 세상이나 공포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타협은 소극적인 회피나 외면과는 다른 분명 적극적인 문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오즈만디아스는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일종의 계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면모는 작중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히어로 활동보다 더 세상에 도움되는 길을 찾기 위해 사업가가 되었다는 내용이나 종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그의 계몽가다운 면모가 엿보입니다.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종이든 정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극복하면 신세계가 열릴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집사들을 죽이기 직전에는 무지몽매한 세상을 계몽해낸다면 이는 자신의 영웅에 비견할 만한 성취가 될 터라며 대놓고 야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결국 그의 목적은 공포와 타협하고 그걸 디딤돌로 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몽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하는 공포와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다음 세대의 미지의 공포가 필요합니다. 타협해야 하는 공포는 물론 3차 대전의 위협입니다. 무기가 두렵고 무기를 잃는 것이 두렵고 등을 돌리는 것도 두려운 그런 공포죠. 이 공포와 타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직접 공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로어셰크와의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로우셰크라는 이방인이 술집에 쳐들어가 공포심이 일어나고 불쌍하게도 인질로 걸려서 손가락이 꺾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판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오즈만디아스도 마찬가지로 문어 괴물이라는 이방인을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일깨우죠. 쉽게 말하면 지구의 손가락을 꺾은 셈입니다. 오즈만디아스의 계획을 들으며 나이트아울은 헛소리 그만하라고 하지만 로우셰크는 수긍하는 이유가 단지 목소리 톤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로우셰크는 첫 에피소드에서 오즈만디아스를 가면을 벗고 히어로에서 은퇴한 것을 두고 타협한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의 음모를 고려하면 이는 로우셰크의 통찰력이 빛을 발한 정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셰크가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즈만디아스는 여전히 히어로에서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말이죠. 가면을 벗으면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가면을 썼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는 회사에서는 정장을 입지만 입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 히어로 슈트를 입기도 합니다.
수차례 말했듯이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려는 초인 사상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며 세상을 뛰어넘어야 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했듯 공포를 극복하는 영웅이 아닌 공포를 설계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죠. 회사 내부를 이집트풍으로 디자인하거나 자기 피규어처럼 본인의 상징을 판매하거나 로우셰크가 다이어트 책이라고 지적하는 바이트 메소드에서도 종교가 아님을 언급하면서도 영적 원리를 전달하는 등 그는 상업시장에 침투한 종교와도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때문에 오즈만디아스가 신과 같은 닥터 맨하탄을 추방한 것이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계획을 설명하며 맨하탄을 추방한 이유가 너무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맨하탄의 추방 이후로 3차 대전이 촉발한 것을 보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냉전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의 비용이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오히려 사안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거나 종말의 공포를 각인시키기 위해 그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갈 필요가 있었다고는 해도 말입니다. 어쩌면 존재만으로도 신이라는 상징을 가질 수 있었던 그에 대한 질투심이 일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최고라는 평가를 받던 렉스 루터가 갑자기 나타난 시퍼런 녀석 슈퍼맨에게 열등감을 품은 것처럼 말이죠. 정리해보자면 오즈만디아스의 내면에는 보통 사람을 초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포를 극복하는 영웅이 아닌 공포 내지 세상과 타협하고 마침내 그것을 설계하기에 이르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사람들을 거대한 거짓말일수록 쉽게 삼킨다고 했던 것처럼 자칭 가장 위대한 농담을 만들어서 말이죠. 초인 사상을 정치에 접목시켜 유대인들을 악당으로 몰아가던 히틀러처럼 외계인을 악당으로 몰아가서 말입니다. 문어 괴물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희생자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다만 오즈만디아스는 히틀러의 실패로부터 가해자든 피해자든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남극 기지에 숨어서 희생자를 문어 괴물 뒤에 숨긴 것이죠. 자기 자신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히틀러처럼 이를 떠벌리고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가는 신세계의 신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나이트아울과 로우셰크한테 자기 계획을 장황하게 떠벌린 건 주체할 수 없는 과시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닥터 맨하탄은 오즈만디아스의 텔레비전 리모컨을 보고 또 다른 궁극의 병기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고 대답하죠. 이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원자폭탄이 폭력의 시대가 마무리된과 함께 궁극의 병기의 자리를 언론, 오락, 정치 등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 매체에게 넘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남극기지 카르나크는 람세스 2세의 신전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는 하지만 남극의 비밀기지라는 것 자체가 히틀러에 대한 음모론 중 하나라는 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오즈만디아스가 승리한 와치맨은 초인 사상을 필두로 했던 히틀러의 역습이 성공한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황당한 계획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공포와 타협한 것일까요? 생각보다 분량이 길어져 이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Adrian's a pacifist. He's a vegetarian, for Christ's sakes. He's never killed anyone in his life. Hitler was vegetarian. You're squeamish. Leave him to me. We won't get second chance.